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앓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 내용을 재구성한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A씨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A씨는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걱정입니다. 평소에는 인상도 좋고 사람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인데요. 그런데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물건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최근 누군가로부터 회사 직원들이 그런 A씨를 불편해한다라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을 자제해보려고 했는데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는데요. 요즘은 부쩍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A씨가 혹시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단순히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게 좀 다른 건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이분처럼 네. 우리가 흔히들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게 정상 반응인가요? 비정상적인 반응인가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난 상태면 화를 내야겠죠? 네네. 화를 삭히는 사람이 있고 네. 화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히면 오히려 병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가 났는데 네. 화를 다루지 않고 그거를 계속 삭히면서 참고 사는 사람도 문제가 이제 조금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 좀 걸리기가 쉽고 자기 안으로 삼키는 거죠, 화를. 네. 그런데 그 반대 유형의 사람들, 이제 이분처럼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상대방한테 공격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유형이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화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어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형의 사람이 되느냐, 우울형의 사람이 되느냐, 참고 그냥 삭히는 사람이 되느냐에 그러한 이제 갈림길이 있어서 네. 크게는 어떤 유형이십니까 했을 때 자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극과 극은 마주친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참고 삭히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흔히들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했을 때는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상황 안에서 공격적으로 어쨌든 화를 표출하는 사람으로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자기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자기 자살을 자꾸 시도를 하거나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도 또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을 때 뭐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띠는 사람들을 주로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욕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건을 던질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은 분노 조절 장애인 건가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평상시 때는 인상도 좋고 성격도 굉장히 많이 좋으신 분으로 이제 느껴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인상 좋고 사람 좋다는 얘기 듣는 사람 시간 하니까. 좋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상황 안에서는 꾹 참고 있다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극단적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치밀었을 때 자기를 잘 얼마나 통제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가 다뤄줘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다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분노 조절 장애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소중하게 다뤄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잘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네. 좀 하면 될까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쉬운 쉽나요? 방법? 네. 네, 쉬워요. 네. 화가 났는데 우선은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이유 없이 화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왜 화났는지도 모르고 욱하는 감정으로 그냥 저질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속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이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네 이러고 자기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왜 화가 나는 거야 이러고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부장님하고 부장님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구나. 이걸 이제 만약에 알아차리기를 해야 되죠. 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이걸 정당하게 내가 이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를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짚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면 네. 자기의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돼요. 내가 많이 화가 났구나. 이 화난 감정을 해결을 좀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든가 아니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든지 부당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푼다든지 아니면 내가 요청을 상대방한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선택권을 자기한테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갖게 돼요. 흔히 말하면 화가 났을 때 약간 이성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런 것도 그러면 선생님이 하신 방법대로 이성을 잃었을 때도 연습을 하면 잘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성을 안 잃게 됩니다. 아까 그래요? 제가 이야기한 그 순서대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자기한테 얘기해요. 네. 왜 화가 났지? 그럼 원인을 찾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조금 텀을 주잖아요. 시간을 잠깐만 주면 돼요. 길게도 아니에요. 5분, 3분이면 돼요. 그러는 사이에 이성이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네. 자기의 감정을 다루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성을 잃는 거예요. 어쨌든 이 A씨는 자기의 문제점을 뭔가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도 소중히 다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외면하면. 너무 외면하게 되면 이것들이 불같이 화가 나고 폭발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애기 다루듯이 잘 다뤄줘야 돼요. 자기를 잘 쓰담쓰담하면서 토닥토닥하면서 이제 다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감정, 화는 날 수가 있는데 이 감정까지 소중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런 문제, 보통은 뭐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의 문제점을 우선 파악을 하셨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내 화가 왜 났는지, 그리고 내가 화가 난 것을 먼저 인지하고 차근차근 풀어가 보시면 이분은 고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자기의 네.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긍정적인 거로 잘 전환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속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근차근 한번 개선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